조선시대 롤만의 유명한 시 청춘에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었을 때 늙는다라고 청춘과 늙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수를 넘어 미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굳은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로 진정한 청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최홍정 작가를 만났습니다. 나 최홍정입니다. 시인으로서 살다가 사전을 4권을 냈습니다. 4권을 냈는데 대전일보에 나기를 갖다가 사전 박사라 해가지고 전부 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전 박사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지금 KBS 그 월요일 날 우리말 계류에 내가 늘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99%가 전부 다가 사전이고 저기 속담 사전이고 고사성어고 이것 말이라 하면 간용어 아닙니까? 간용어하고 순우리말 99%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그래 좀 흐뭇한 마음이 느끼고 좀 개인이 4권을 낸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자부심이 있다 할까? 서정대 회장하고 그러다 보니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집이 괜찮았어요. 도마동 옆에 괜찮다 보니까 그때 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하면 일가못져가면 그거 가서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무실도 있었어요. 사무실이 좀 크진 않지만 있었는데 거기서 늘 이 문학 공부를 같이 하고 시를 발표하고 그런 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모르게 내가 옛날 그게 나오고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때 84년에 문학회가 있었죠. 문학회가 내가 그 최우수상 받은 게 있어요. 수필로 해가지고 그걸 받고 나니까 곧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의에 가서 그걸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시를 창작도 배우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96년도에 한백문학에 등단을 했죠. 어릴 때 꿈은 제가 굉장히 뭘 모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모으는 걸 많이 좋아했는데 좋아하다가 그러다 보니 성냥각 있지요. 성냥각을 갖다가 자그마치 라면 박스에 5박스나 내가 모았어요. 그런데 일로는 가정주택이 있다가 일로 이사 오게 2009년도에 그때는 이 가정집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나는 뭐여 이사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더면 집사람이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면 나도 모르게 갖다 내버렸어요. 제가 우표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있어요. 옛날 우표라든가 있는데 지금도 저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심지어는 저 화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오고 난 뒤부터 내가 그거보다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지만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을 중간에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불려라 나서 어머니 일찍 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것이 글 쓰는 것이 그전에 일기잖아요.
일기 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내 낙이었어요. 그게 시초가 됐죠.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달래려 모았던 우표는 세월의 깊이를 담은 만큼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한 21년 전이라요. 그때 설인데 설 연휴면은 친척들이고 뭐 다 오잖아요. 오는데 아들이 지한테는 저게 그러니까 고정이 되겠지. 외가 왔으니까 왔는데 하는 말 있다가 외할아버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인이다. 앞으로 잘 모시라 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무명시인이라. 뭐 이름 툭 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낙심했어요. 내가 저 아들이 적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게 KBS에서 우리말 겨루기가 나오더라고. 그 무렵에 보니까 참말로 순우리말도 나오고 뭐 관용어도 나오고 속담도 나오고 고사성어 나오고 내가 내주 저게 후손에 대해서 내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내 호주머니라든가 주머니에는 메모지가 안 떨어졌어요. 볼펜하고 말이 이상한 말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적어본 메모부터 하는 거예요. 메모부터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신문을 본다든가 하면 또 이상한 말이 있으면 다 적고 그게 시초가 됐습니다. 내가 그게 머리말에다가 그걸 했는데 그걸 뭐 말씀하면 그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모으면은 알맹이는 주되는 알맹이는 전부 다가 여기에 필요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걸로 책을 내야 됐다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대요. 뭐 이때까지는 저거 보니까 우리말 겨루기에 봐서도 아직까지는 빠진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좀 흐뭇하다 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자부심이 있다 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6세의 나이에 등단한 최홍정 작가는 중년 이후에 등단한 작가답게 세상을 보는 원숙한 시각으로 쓴 그의 작품 안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녹아있어 독자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중년의 인생 뒷심을 발휘하며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사실을 자기 생애를 통틀어 증명했습니다. 올해 84세를 맞이한 최홍정 작가는 영원한 현역으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글제이라 하면은 첫째는 참되고 올바른 것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상태가 그래야 돼야 된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참 청빈했잖아요. 청빈하면서도 올곧게 그걸 갖다가 붙여나가는데 좀 시대 흐름이 그런 건 몰라도 좀 얄궂은 것 같아. 좀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좀 그걸로 해가지고 뭐 큰 자신의 모든 것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오직 출세락 할까? 그런데 너무 치우친 것 같고 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불만이라 할까? 첫째도
참되고 올바르게, 둘째도 참되게 올바르게 했으면은 나갔으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게 때에 따라 보면은 내가 시를 쓰면서도 밑에다가 참 우리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에는 우리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했고, 또 여러 가지 영문시라든가 또 악보라든가 시조 이런 다방면을 하고 했는 것은 내가 한 군데 집착을 해가지고 했는 것은 그걸 갖다가 시락하는 것은 한 군데 한쪽만 주지 말고 여러 다방면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그래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시를 사랑하며 시를 내가 냈어요. 냈는데 앞에 6번째 시집 낼 때는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하게 영문시라든가 악보라든가 또 시조 뭐 시는 그 비슷하지만 그래 다방면으로 옳게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내가 5번째 시집을 내는 사랑이며 성기며 이 시가 어디서 났나 하면은 제목이 순우리말을 엮고 출판할 때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저거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 시입니다. 외톨 한 송이 바람에 조각구름 떠가듯 푸른 소망 하나 꿈꿔봅니다. 항온이 지쳐진 석양길 아픔 겨워 넘어져도 한 가닥 염원이라면 충만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뭐 지금 내가 민정나라 84입니다. 4인데 이 나이에 오락한 데 있으니까 그럼 쫓아가야 되죠. 누가 부르면 쫓아가는 게 그게 일이고 그게 또 내 보람이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와가지고 시간이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래 낙서하는 것이 취미화됐습니다. 취미화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소설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또 곧 올해 발표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래 가면서 어떤 문구를 어떻게 읽으면 좋으나 싶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독자 앞으로 독자 마음을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필연이라고 했던가요? 문학을 공통으로 만난 인연들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명감과 예술의 순수성까지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은 함께한 세월만큼 긴 시간 동안 나이를 초월해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홍정 시인과의 인연은 20세기 말 1990년대에 배웠습니다. 문학이라는 공통 명제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1978년에 처음으로 창립한 시도라는 문학 동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최홍정 선생님께서 참여하시고 또 저도 뒤늦게 참여하면서 같이 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짓고 또 문학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보다 10여 년 위셔서 선생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최홍정 시인께서는 서정시를 참 잘 쓰셨고
이 서정시 중에서도 사랑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 그 어떤 태어난 본래적인 그런 어떤 향수 또 어머니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많이 이렇게 창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틋한 사랑시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을 시에 담아서 많은 사람과 그렇게 공유를 하고 그래서 독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시집도 여러 권 내셨고 또 한편 시조집도 같이 내시면서 시와 시조 양수 겹장을 하면서 대전 문학을 일구어온 그 아마 2세대 정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의 여울목에서 숱한 번민으로 흔들렸던 마음의 물결. 수많은 일상의 아픔과 외로움, 지난 세월 속에서 체험한 삶의 진실을 고백하듯 써내려간 그의 작품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깊은 울림을 던집니다.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참되게,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시를 쓰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중에 꽃은 시가 꽃이거든요. 시락하는 것은 웅축게 되는 기란 말이야. 수필이라 소설이라든가 이거보다 웅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웅축되는 걸 갖다 잘 가미하면은 참 올바른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동력이라 하는 것보다도 인생을 살아나온 내가 도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하늘과 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삶을 많이 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삶의 찐가락 할까 참됨을 갖다가 옳게 아는 데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적고 그걸 갖다가 생활할 때 그 뭔가 모르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가로서 모든 것이 기본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말을 갖다가 후세에 대해 어떻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배우고 느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사전 4권을 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한문하고 섞였어요. 혼잡이 됐어요. 순우리말에 내 머리글에다가 내가 그래도 말했지만은 70%가 한문이 많아요. 많다 보니 순우리말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거리고 학자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내가 사는 날까지는 순우리말에 대해서 최대한의 홍보하고 또 여러 언론계통으로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열풍이 많아요. 많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뜻하게 또 이 한글이 20넉자로서 모든 것은 넉자지만은 발음하는 기고 표현력이 딴 외국어보다는 한 8,000배가 이상 우리말을 갖다가 어학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참말로 이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이고 모든 실용적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잘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널리 여러
국민들한테는 물론이지만은 외국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우리말의 이 위대함을 잘 알리도록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내 사는 날까지는 그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우리말로 해가지고 시어를 갖다가 발견한 데에서는 최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소설 문구에 넣으면은 좀 뭔가 좀 문구가 좀 더 아름답고 우리 말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참 컴퓨터 바이러스만 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없지만은 내가 지금 낸 중에서 숫필집 안 냈고 또 소설을 안 냈어요. 그런데 내가 숫필집하고 소설집을 앞으로 내려고 하고 있고, 5분에는 첫째는 그 돌아오는 원점이라 하는 게 있어요. 원점이라면 소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 7, 80% 됐는데 그걸 갖다가 첫째 내고 다음에는 숫필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인으로서 낼 거는 다 내봤어요. 사전 내봤지. 그 다음에 숫필 내면 되고 소설 내면은 그럼 다 보면은 내가 보람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못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말하는 단 한 번밖에 못 산 인생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을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건데 이 짧은 동안에 뭔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모든 것을 내가 철학적으로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 봐요. 문학은 갖다가 예술로서는 제일 어뜸이라 보잖아요. 보니 이걸 그러한 삶을 움직여 나가면은 자신의 모든 그 발전과 노력이 아니겠나. 자주도 있고 그런 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 그리고 정열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며 영원히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인생의 계급장인 주름살이 어우러진 노시인이라 할지라도 최웅정 시인 그 자체는 아름다운 청춘의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